여러분 잘 쉬었습니까? 자, 8-3강 들어가겠습니다. 자, 8-3강에서는 사회 서비스의 여가에 대해서 해보겠는데요. 자, 사회 서비스의 이해, 현행 사회 서비스 체계, 자, 사회 서비스 이해 보시면 개념이 노인의 심리, 사회적 적응. 성격이 급해가지고 자아 발달, 욕구 충족, 일상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비화폐적 서비스로 노인복지 서비스로도 불립니다. 이게 사회 서비스 말하는 거예요. 특성은 개별성, 예방성, 접근성, 다양성.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상담, 정보 제공, 정보 제공, 근데 이게 띄어쓰기 잘못되네. 주간보호, 가정방문 서비스, 그 다음에 건강보호, 사회적 지지 서비스 등. 장소, 서비스 장소는 가정, 지역사회, 시설보호, 보호시설, 시설보호. 그 다음에 기능은 노인의 욕구 충족, 문제 해결 원조, 서비스 접근도 제고, 그 다음에 노인의 사회적 지위 유지를 위한 지원 기능, 사회적 서비스 장애 요인으로 보면 클린트 요인, 서비스를 수치로 생각, 독립생활 침해 우려, 서비스 제공의 노인의 이해 부족, 서비스 제공자 요인, 노인에 대한 차별적 시각과 부정적 감정, 전달체계 요인으로는 정보 부재로 인한 전달체계와의 단절, 낮은 접근도 비용, 또 그 다음에 비용 부담, 이런 것들이 장애 요인입니다. 여러분, 일단은 모든 게 다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도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은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돈을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데 국가 재정이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청소년에게, 장애인에게, 여성에게 각종 많은 분야에 이게 지원할 곳이 많기 때문에 노인에게 지원하는 그런 어떤 그 비용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노인복지 서비스는 서비스의 가정, 지역사회, 시설에서 제공하는 모든 비화폐적 서비스 내용으로는 상담, 여가, 교육, 봉사 등 여가 참여, 사회 참여 지원 서비스 포괄적으로 있고요. 장기 요양보험 시행과 함께 재가 노인 복지 서비스, 방문 요양,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요즘은 지금 2021년도 현재는 이게 방문 서비스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보장급여로 분류 따라서 노인복지 서비스는 노인 돌봄 서비스, 여가 지원 서비스, 평생교육 서비스, 사회참여 지원 서비스, 노인 권익 보호 서비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 현행 사회 서비스 체계 중에 노인 돌봄 서비스를 보겠습니다. 개념은 자립생활 영위가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욕구에 따라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지원, 활동지원 등의 맞춤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구성은 독거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그 다음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 독거노인 사랑 잊기 서비스, 노인 돌봄 서비스 등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독거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를 보면, 목적으로 보면 독거노인의 안전 확인, 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을 제공해 사회 안전함을 구축, 서비스 대상은 소득 수준, 부양 의무자, 유무 등의 관계없이 홀로 사는 노인으로, 독거노인이군요. 소득, 건강상태,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서비스 욕구가 높은 노인을 선정하여 서비스 방법으로는 사례관리 방법을 활용한 서비스로 현황조사,
욕구 사정, 개인별 서비스 계획 수립,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요. 서비스 인력은 노인 돌봄 서비스 관리자, 노인 돌봄이 서비스 비용 무료, 서비스 무료입니다. 무료.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와 독거노인 사랑잇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 서비스로는 화재, 가스, 활동 감지 센서 이용, 응급구조 정보 시스템, 독거노인 사랑잇기 서비스, 공공 및 민간 콜센터 자원봉사자가 주 2, 3회 안부 확인 말벗 하고 있고요.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가 있는데요. 목적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지원 및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과 노후생활 보장과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 기반을 조성한다. 자, 서비스 대상을 보면 소득 기준과 건강상태 기준, 서비스 이용 절차를 보면 이용 신청, 방문 조사, 서비스 대상 확정, 개인별 서비스 계획 수립, 이용계약 체결, 맞춤 신변 활동 지원 서비스, 가사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서비스 인력, 노인 돌보미는 요양법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비용은 서비스 단가가 9,200원입니다. 이용 시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월 8,280원에서 48,000원, 본인 부담금은 15%고요. 선납입니다. 지원 금액은 전자식 바우처에서 85% 지급인데, 이거는 조금 지금 단가가 좀 달라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당 그런 그 근로 소득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2001년 기준으로 하면 많이 올랐을 겁니다. 이게 조금. 노인 여가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이 있습니다. 근데 노인 휴양소는 제외됐군요. 노인 휴양소는 아무래도 돈이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경로당 운영 혁신 사업으로 보면은 경로당은 지역 노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 정보교환, 그 다음에 현황을 보면 6만여 개소 소규모 시설과 재정이 열악하고요. 지역 편차, 단순 소일, 운영 지원, 난방 연료비, 월 운영비 지원, 모범 경로당 지원. 자,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보면 노인복지관 인근 5개 대상, 사회참여, 건강, 교육, 문화정보, 상담 및 욕구평가 사업을 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합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지도자는 시군구 1인 프로그램 지도 및 연계, 모범 경로당 선정지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이 있는데요. 자, 노인복지관이란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과 소득보장, 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 여가복지시설을 말합니다. 시설은 연면적 50제곱평방미터 이상이고 사무실은 식당 및 조리실, 상담실 또는 강당, 프로그램실, 화장실, 물리치료실 또는 건강증진실입니다. 비상재해 대비 시설은 각 1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관이 있는데요. 사명과 비전. 사명은 미션, 성공적 노후생활 지원. 비전, 건강한 노후를 위한 예방, 케어 기반 구축 및 확충, 활동적인 노후를 위한 사회참여, 여건 조성 및 활성화,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의 다양화와
신뢰와 내실을 합니다. 서비스 원칙, 전문성, 지역성, 중립성, 책임성이고요. 서비스로는 기본사업, 평생교육사업, 취미여가사업, 고용지원사업 등이고요. 선택사업은 식사배달사업, 독거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과 기능별 주요 사업으로 보면 재정 및 인력, 기초자치단체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고요. 별도 인력 배치 기준이 없습니다. 평생교육 서비스를 보겠습니다. 평생교육 서비스에는 노인교실, 노인학교, 노인대학, 경로대학 등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현황을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등록 1464개소, 2001년도 현재는 좀 바뀌었겠죠. 미등록 운영하는 곳이 많아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렵습니다. 운영 주체, 도농간 편차가 매우 크고 취미 오락이주 프로그램에 치중하는 시설인데요. 단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은 우수합니다. 사회참여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노인의 사회참여 참여율은 참 낮은 편입니다. 앞에서 이미 논의를 했는데요. 노인 자원봉사 지원은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으로 시작하여 2005년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편입되었으나 2007년 노인 자원봉사 사업으로 재추진되었습니다. 노인 자원봉사 활동 지원 주요 사업으로 보면은 노인 자원봉사 클럽 지원, 대한노인회가 1500개가 있다고 하네요. 전문봉사 프로그램 지원, 봉사 매뉴얼 제작 및 보급, 노인 자원봉사 대축제, 노인 자원봉사 홈페이지 운영, 노인 자원봉사 전문 자문지원단 운영, 이 외에 코리아 핸드스, 교통자원봉사단, 퇴직 노인봉사단, 노인복지기관의 자발적 노인 자원봉사단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인 자원봉사 활동 촉진 및 관리 방안이 포함되고 있고요. 장기 요양보험으로, 자,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로 보면 장기 요양보험으로 중등도 이하의 질병을 앓는 노인을 위한 사회 서비스가 오히려 축소되었습니다. 대상은 장기 요양 이외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기초수급권자와 일반 재가 노인 등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예방 서비스, 사회안전망 사업, 긴급지원 사업, 또 인력과 재정은 사회복지사 등 3인, 지자체 기준 의거 재정 지원, 농어촌 재가 노인 복지시설 운영을 하고 있죠. 자, 그 시설로는 방문요양, 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있습니다. 노인 권익보호 서비스를 보겠습니다. 2004년 1월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긴급전화 1577-1389가 있는데요. 노인보호 전문기관 설치, 자,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는 노인인권정책 제안, 인권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 업무지원, 상담원 교육 및 대외 협력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는 학대신고 전화 운영 및 사례전화 접수, 현장조사, 피해 노인 및 학대 행위자 상담, 학대 사례 관리 서비스, 학대 예방교육, 효행교육, 학대 노인 쉼터, 노인 자살 예방사업, 노인 학대 지킴이단 운영 등 총 전국에 24개소가 운영되는, 이것도 2021년 현재 숫자가 조정이 되어 있겠습니다. 자, 노인 권익보호 서비스를 보면 노인 보호 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서비스 절차가 있고요. 노인 인권보호 사업, 노인 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 시행,
또 복지부의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노인 인권 교재 개발과 노인 인권 지킴이단,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인권 매뉴얼 발간, 한국노인종합복지협의회의 노인 옴부즈맨 사업 시범사업, 성년 우견제도 시행 2013년 7월이니까 아주 10년 8년 전 이야기인데요. 예, 많은 것이 이제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노인 돌봄 서비스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이 저소득, 중증 질환, 독거 노인에 국한되어 있고요. 가족 부담, 경감 서비스의 미흡, 그러니까 자기 부담이 많다는 거죠. 유사 서비스와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인력의 전문성과 업무 부담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가 활동 지원 사업 전반에 문제가 되고요. 시설 부족과 낮은 접근도, 전문 인력 및 프로그램의 한계, 대안으로는 노인 여가 인식 증진,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다양화. 자, 경로당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설 기준과 운영 지원 기준이 낮아 동네 사랑방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 확대, 지도자 리더십 개발, 지역사회 지역자원 연계 등이 있습니다. 자, 노인복지관 운영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관 간 편차, 사업의 편중, 대안으로는 복지관 및 분관 확대 설치, 사업 특성화 및 사회참여 지원 사업 강화. 평생교육의 문제는 도시에 편중되어 있고요. 강사가 부족하고 재원 부족, 교육환경 미흡. 강사가 부족한 거는 그만큼 그분들 뭐 수당을 잘 챙겨주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맞지 않겠죠. 재정이 부족한 거죠. 대안, 법 개정 통해 노인교실을 평생교육기관으로 재규정, 체계적 교육과정, 프로그램, 교재 개발, 노인 전문 인력 양성, 노인 교육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회참여 지원 서비스 문제에서 봉사인식의 부족 및 참여 조조, 프로그램 및 지원체계 미비, 사회적 보상체계의 미성숙이네요. 대안으로는 봉사의식 제고, 전문 프로그램 개발, 노인 봉사, 지도자 양성 및 봉사조직 확대, 독자적 관리체계 구축, 기관의 체계적 노인 봉사자 관리, 자생적 봉사클럽 확대, 일자리 사업과 차별화, 노인 권익보호 서비스 문제를 보면 학대 문제에 치중한 소극적 인권보호 서비스, 대안으로는 법률 재개정, 학술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기능 확대 강화, 성년 후계인 제도, 시설 옴부즈맨 등이 있습니다. 대안으로는요. 자, 8주차 3강이 이렇게 이제 아쉽게 끝나는데, 여러분도 지금 공부하시느라고 시간이 너무 없죠. 근데 자유시간이 너무 없죠. 뭐 회사 일 해야지, 공부해야지, 자격증 또 하셔야지, 또 과제해야지, 시험 또 준비해야지. 참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자유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게 과제 만들어야지, 또 시험 문제 또 출제해야지, 또 이것도 녹화해야지, 녹화하기 위해서 이 자료 가져다가 PPT도 만들어야지, 이런저런 시간 때문에 제 자유시간이 너무 없어요. 예. 근데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이제 이게 싫지만은 않은 게 뭐냐면 나이 먹어서 할 일이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저도 베이비 부모 세대라서 60년 11월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1년 늦게 이제 호적 출생 신고를 하시는 바람에 61년생으로 돼 있는데, 제가 12월 26일 날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뭐 쥐띠는 쥐띠지만 친구들이 다 이제 61년생 친구들이 많습니다. 61년생
친구들이 많고, 뭐 그걸 논하자는 건 아니고, 이제 한갑은 지났잖아요. 제가 한갑 지나서 일이 없으면 너무 우울증 생겨요.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일이 없는 날은 자원봉사 활동을 열심히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주로 일을 만들어서 하는 편이죠. 자, 여러분, 8주차도 이제 3강까지 8-3강이 끝났는데요. 여러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제 9주차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과제하시고 열심히 시험도 보시고 또 쪽지도 열심히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